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그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대전 대한사랑 교육위원이신 박덕규 우리 교육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덕규라고 하고요. 조선상고사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없으신가요? 그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요약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 분이죠. 예. 대덕 내산면 언암예술 출생을 하셨고요. 19살 때 그 성균관에 입교를 하셔서 26세 때 성균관 박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세요, 유학자. 그리고 계몽 논설을 이렇게 집필을 해서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하고 31세 때 안정복의 동사강목 친필본입니다. 이 책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십니다. 35세 때 그 광개토 대항령을 현지답사하시고요. 52세 때 조선일보의 조선상고사, 조선상고 문화사 등을 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57세 때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100마디 말보다 신채호가 쓴 신문의 한 줄 글이 조선인들을 더 격동시킨다. 이만큼 영향력이 더 컸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 침략 강점기에 조선인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사필이라고 하죠. 역사 글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어떤 독립정신을 더 고취를 했고,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자 했습니다. 그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주인공은 뭐였어요?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셨기 때문에 예.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요약본을 보시면요,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은 크게 6가지로 조선사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는 뭐냐면 조선 민족을 아의 단위로 잡고 아이 태어나고 자라고 발달해온 상태를 서술의 제일 요건으로 한다 해서, 첫 번째, 최초 문명은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 두 번째, 강역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세 번째, 각 시대의 사상은 어떻게 변천했는가. 네 번째, 민족의식은 어느 때에 가장 왕성하였고 어느 때에 가장 쇠퇴하였는가.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 여진, 선비, 몽고, 흉노동은 본래 우리 민족, 동족이었는데 어느 때에 분리되었는가. 여섯 번째, 아의 현대의 지위와 부흥 여부의 문제가 성공할지 못할지 등을 나누어 서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페이지입니다. 역사의 3대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쓰는 것이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다. 밑에 보시면 저적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실을 좌지우지하거나 덮어대거나 혹은 바꾸고 고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문단에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쓰다가 쭉 내려가서 밑줄 치신 데 보시면요, 내가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왜구의 병합에서보다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이나 병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역사를 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더 많이 왜곡되고 사라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를 보는 전제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왜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조선의 유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아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에 이제 나온 뭐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기 그 출판본인데요. 정약용은 고조선이 기자의 후예였다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면서 고조선이 절대로 압록강 이북 오랑캐 지역에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모화 사대 사상을 가진 조선 유학자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그 압록강을 넘어서면 오랑캐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에 우리의 역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영토를 한반도 이내로 축소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왜곡보다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왜곡이 더 커요. 실제로는.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이조 태종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들 맹목파의 선봉이 되어 조선사상의 근원이 되은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태워버렸다.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서운관은 뭐냐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비기, 우리의 비사, 그런 역사들을 다 보관하던 곳이에요. 조선 왕실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책들을 다 나중에는 불태웁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당군은 곧 수두 임금이고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곧 수두 임금의 우두머리 신하인 관직 이름 신치인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지 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신지 비사는 뭐냐면 고조선 때 쓰여진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최초의 역사서. 근데 이 신지 비사가 불태워져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태종이 유학을 중심으로 삼고 그 밖에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으로 간주되는 문자들을 모두 불살려 버렸는데 신지도 그때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 기미제전에 적힌 해서 10구절만 전해지게 됐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서여사라고 부릅니다. 서여사. 6세 그 달물 당군 때 서여사라고 해서 제천의식을 행하면서 그때 썼던 글이 바로 이 서여사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지비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조선 태종 때 태종이 이것을 그 충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지비사를 갖고 오게 해서 그걸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은 내가 서운관 구장의 참소를 모두 모조리 불살라 버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 그러니까 당군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역사들은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 생각을 하면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전해오던 문헌에 만일 독립자준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 금지되고 기피되었다. 그러니까 고려가 예를 들면 천자국을 표상했잖아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가 있었는데 고려는 천자국이었단 말이에요. 황제라고 칭하고 그 연호를 썼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전해져 있다면 그것들은 다 금지하고 이렇게 기피를 시켰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럼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되냐? 자, 4페이지 맨 밑입니다. 신지일의 역사를 비장하던 버릇이 역사의 고질병이 되어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르사 등 몇 종의 관에서 발행한 사서 이외에는 개인의 역사 저술이나 소장을 금지하였다. 이수광은 내각, 지금 이제 규장각입니다. 에 들어가서 비로소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이원적은 사벌국전을 썼으나 친구에게 보이기를 꺼려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는 관찬사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역사서를 펴낸 게 아니면은 소장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겠어요 개인이. 이원적이라고 하는 굉장한 유학자죠 이원적이. 근데 그 이원적도 사벌국전이라고 해서 사벌국 그러니까 신라의 전 단계 작은 소국의 역사 이야기를 썼다가 친구가 이제 책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 책 속에 끼워놨었는데 친구가 그걸 빌려갔는데 아차한 거예요. 거기다 내가 그걸 써놨었는데 하고 막 달려갑니다. 친구한테. 달려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친구가 왜 그런가 하면서 이걸 갖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내미니까 등골이 이제 모연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개인이. 근데 자기가 한번 써봤는데 그게 들킬까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배를 가거나 차명을 당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대 역사를 개인이 쓰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이 보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선비 유학자들도. 자, 밑에 보시면은 송도를 지나다가 만월대를 쳐다보라.
반쪽짜리 기와인들 남아있더냐, 투석돌 하나가 남아있더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정약용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약용의 역사관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구에도 낙랑군 아시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치고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하는 게 바로 낙랑군인데요.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근데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류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 후기에 정약용도 아방강역구에서 한사군을 평안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북쪽은 한사군, 위만조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했고 남쪽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거짓말인 것을 조선삼국사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정약용이 말한 폐수라는 게 있어요. 폐수라고 아십니까 혹시? 이 고대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지명과 인명인데 특히 이 지명에서 폐수가 어디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도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폐수를 정약용은 당연히 한반도 이내니까 압록강이라고 비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폐수가 만약에 압록강이 돼버리면요, 요동이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고대사설을 보면 다 폐수 동쪽에 요동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압록강이 폐수면 동쪽이니까 동북쪽 저쪽이 요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역사인데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의 이병도 같은 사람은 폐수를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저기 청천강 오른쪽에 요동이 있습니까? 없죠. 예. 자,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태계 이항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동야승에 보면은 단군 시대는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삼국시대 이전은 별로 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 기자가 와서 겨우 우리가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곡도 그렇습니다.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단군은 상고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자치통감이라고 해서 신채호 선생은 위서라고 봅니다. 자치통감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쓴 자치통감을 보고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운 게 아니고요. 중국 역사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만약에 지금 아이들에게 중국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사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전혀.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제가 경주에 한번 갔다가 채부잣집에 이렇게 들렀는데 저기 보시면은 안 나오네요. 여기 밑에 주춧돌에 여기가 빨간색 다른 게 있죠. 색깔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조그만 색깔이 다르냐 그랬더니 저게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그 반월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경주에 가면. 지금 왜 거기가 신라 왕궁이었다라고 해서 발굴을 해요. 근데 그 반월산성에 나댕굴던 주춧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을 때 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라의 왕궁인지도 모르는 유적지에 있는 돌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 부잣집들은. 그러니까 아니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인데 유적지가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조선삼국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의 궁궐도 찾을 수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백제에 가도 백제의 궁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조선시대 때도 보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묘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임금이 직접 명을 내립니다. 뭐 예를 들면 계백장군의 묘를 찾아라. 뭐 이순신 장군의 묘를 조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를 다 부정해버려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싫어해가지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5페이지. 회제나 태계에게 원효나 의상의 학술사에서의 위치를 물으면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며 원효나 의상에게 소도나 나흘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회제는 누구냐면 이원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에게 신라시대 때
뭐 삼국시대 때의 불교사의 어떤 불교의 정신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것이고, 또 신라시대 때 불교의 그 승려들에게 소도나 나을 그 이전에 이제 그 우리의 본래 종교에 대해서 물으면 전혀 또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밑줄 데 보겠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역사 사상의 맥락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 사상이, 역사 정신이, 역사관이 끊임없이 단절되는 거예요. 계승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할 동기가 생기겠는가. 그래서 발췌주는 제가 쓴 건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더니 그 동아시아 간에 우리 한국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과는, 중국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큰데 우리 한국과는 여기 이 공간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관에 들어서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도자기, 병풍, 초상화, 뭐 불상 이런 것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불교관인지 유교관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고. 예. 자, 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그 단재 선생이 어떻게 그러면 역사를 찾아왔는가를 예를 들어준 겁니다. 갑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일찍이 고려사 최영전을 봤더니 최영이 이르기를 당이 30만 군사로 고구려를 침입함으로 고구려 순군 3만 명을 보내어 이를 대파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에 보니까 고구려 순군 3만 명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군이 무엇인가 하면 서궁의 고려 도공에서 말하기를, 서궁은 이제 그 송의 사신입니다. 이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쓴 거예요. 고려에 대해서. 근데 제가상은 가서도 입지 않고 계율도 행하지 않고 검은 명주로 허리를 동여매고 맨발로 걸으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형을 살고 나온 제술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승군이 제가상이라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더 밑에 가시면은 이로부터 나아가 통전, 신당서 등 각 역사책에서 보면 조의 선인이란 관직명이 있고 고구려사에서 명링답부를 연나조이라 하였고 후한서에서는 예속 선인이라 하였으니 선인은 모두 다 국어의 선인인데 한자로 음역한 것이며 조이는 뭐다 이렇게 해서 검은 명주로 허리를 동여맨 그 선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조의 선인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인은 신라 고사의 국성과 같은 종교적 무사단의 단장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랑 아시죠? 화랑. 예. 신라에 화랑이 있었는데 화랑도 사실은 고구려의 조의 선인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조의 선인을 우리가 왜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이 선인을요 다른 말로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선배. 우리 왜 선배라고 하잖아요. 후배라고도 하고 그죠? 그 선배라는 말이 나온 연유가 바로 이 선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은 명주 이 허리띠를 맸기 때문에 조의 검을 조자 써가지고 조의 를 입은 선인들이 고려시대에 무사단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백제에는 뭐가 됐습니까? 무절이 됐죠, 무절. 네. 그리고 신라에는 화랑이 된 겁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이로써 고려사를 통하여 삼국사기에 빠진 승군을 알게 되고, 고려사에는 이제 승군을 찾은 겁니다. 고려도경을 통하여 승군의 성격을 알게 되며, 통전, 신당서, 후한서, 신라 고사를 통하여 승군과 선인과 제가상이 동일한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고구려에는 조의 선인, 종교적 무사단인 그 선인군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침입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은 단재 선생은 6, 7종 서적 수십 권을 섭렵한 결과 비로소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서를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단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서들을 비교 검증해서 찾아낸 겁니다. 을은 뭐냐면 이제 당태종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찾아왔다가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을 다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뭐냐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양만춘이 쏜 화살에 한쪽 눈을 맞아서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신채호 선생이 밝히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 모순 이색이죠. 모군 이색이 쓴 정간음은 뭐냐면 당태종을 뜻해요. 당태종에 대해서 쓴 시에 보면은 나지현화,
낙락배구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자, 현화는 뭐냐면은 검은 꽃이잖아요. 검은 꽃은 눈을 뜻합니다. 눈. 그리고 배구는 뭐냐면 흰 깃이니까 화살을 뜻해요. 그러니까 화살에 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7페이지요. 이세계 정관음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였으나 그러나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중국인의 신구당서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 역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로 명나라 사람 진정이 쓴 양산 목담에 의하면 송태종이 거란을 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다쳐서 돌아온 후 당태종이죠 실제로는 몇 년 만에 결국 그 화살에 맞은 상처가 덧나서 죽었으나 이를 송사나 여사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건 송태종이군요. 수백 년 후 진정의 고증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로부터 중국인들은 그 군주나 신하들이 외족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상하거나 죽거나 하면 이를 국치라하여 역사에 기록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실증을 얻어서 나의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국치를 감추는 버릇이 있다고 해서 이 중국인들이 국치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것을 위국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할 위자에 나라국자에 감출 휘자에 그 수치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실증이 되지 못함으로 다시 신구당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태종봉기에 나옵니다. 당태종이 정관 19년에 9월에 안시성에서 해군하였다 하였고 유박 전에 그의 12월에 태종의 병세가 위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5년 9월에 안시성에서 이제 후퇴를 하고 3개월 후에 병세가 갑자기 위급해집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본기에서는 황제의 병이 완전히 낫지 못해 태자에게 정사를 위험하였다 하고 정관 23년 5월에 그러니까 3년 후입니다. 황제가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그 죽은 원인을 강목에서는 이질이 다시 심해졌기 때문이라 하였고 자치통감에는 요동에서부터 악성 종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화살에 맞아서 눈을 다쳐가지고 그걸로 죽은 건데요. 이질이다, 뭐 종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감춘 겁니다. 그걸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안시성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몽에 활로 이렇게 쏘잖아요. 그게 그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요동성에 주몽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주몽이 쓰던 창과 새 갑옷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힌트를 해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주몽의 활은. 자, 밑에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자, 삼국사기에는 왜 실제로 적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는 김부식이 누굽니까? 신라 김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 양국을 미워하여 그 명예로운 역사를 다 불살려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를 좀 깎아내린 거죠. 비록 김부식은 고려 사람이지만 자기가 신라 그 혈통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백제사를 조금씩 이렇게 축약을 한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결론은 뭐냐? 당태종이 보장왕 4년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쳐 돌아가서 중국의 외과 치료가 불안전하여 거의 30개월을 고생하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라는 수십자를 얻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십자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오륙중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출입하여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를. 자, 쭉 내려가셔갖고요. 이분이 이제 이 단재 선생이 우리 지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 훈몽자해라는 부분이 있죠. 훈몽자해 처형과 훈민정음 등에서 고어를 연구하고 삼국유사에 쓰인 향가에서 이두문의 용법을 연구한다면 역사상 수많은 발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역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어, 그 다음에 철학,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서의 변별과 선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고대에 진기한 서적들을 불살라 없앤 적은 있었으나 위서를 조작한 일은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이건 이제 1920년대 30년대 초반입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등이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변박한 일이 없음에도 그것을 고소로 믿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919년, 1911년에 환단고기가 나오고 그 1920년 정도에 이 환단고기 안에 있는 천부경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병훈 씨가 쓰는 그 정신철학 통편에 천부경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환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천부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잘 안 하는 분위기를 지금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서를 만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발제주라고 해서 제가 이문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단고기를 자꾸 위서라고 이렇게 그 비난하고 뭐 단기고사나 우리 민족사설을 다 위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채호는 천부경이 위조된 경전이라고 밝혔다. 근데 그 얘기는 1925년에 쓴 거고요. 그로부터 6년 뒤인 1931년에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서가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줄침대입니다. 상서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견해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마천과 그 금성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서 대전에도. 근데 상서 대전을 위서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 밑에 보시면은 기자조선에 대한 것이 거짓임을 이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상서의 아망위 신복. 그러니까 기자가 왜 주나라 무왕이 그 은나라 거랑을 이렇게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주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 기자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의하면 우리 동방조선으로 이렇게 피신을 옵니다. 근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기자를 조선왕에 봉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서에 보면은 아망위 신복 나는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기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미 스스로 맹세했는데 무왕의 봉작을 받을 리가 없다. 두 번째, 기자 피지 후 조선. 기자가 무왕을 피하여 조선으로 갔다. 그래서 방고는 사마천보다 충실하고 정밀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기자 봉작서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삼조선을 단군조선, 그다음에 뭡니까?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기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좀 이따 이제 위만조선 잘못됐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 PPT랑 이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안 맞는데요. 자, 요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색이 어떤 분이냐? 이색이 주로 우리 민족 자주적인 어떤 그런 걸 드러낸 분인데요. 이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목은 이색의 시에 천부경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밝힌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백악산에 호종하여 짓다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요. 그 임금을 따라서 그 수도의 터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시를 지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독단, 천부경 내용과도 부합하여라고 해서 천부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색 선생이. 근데 이 내용이요. 위서론자들은 이것도 가짜라고 해요. 이건 천부경이 아니고 그냥 천부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시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이미 이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 북부여기를 지은 범세동이 천부경 주회를 남겼다. 이런 말이 전해진다 이거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그러니까 이색 선생은 이런 천부경 주회를 쓸 정도로 천부경이 이게 능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가 맞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있었고, 한사군이 설치되고, 임나물과 선수돼서 우리 상고 역사는 다 식민의 역사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11페이지 보시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른 나라가 사신을 보내오면 반드시 레조, 찾아와 인사를 하였다고 썼던 것은 중국인들의 병리적 자존성이니 이는 근세의 청나라가 처음 서양과 통할 때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통상한 사실을 모두 모국, 징신봉공, 모국이 어떤 나라가 신하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라고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서로 이렇게
그 뭡니까 통상조약을 맺어도요 조공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둘째, 중국인들은 우리 시를 쓸 때도 꼭 한구나 한년을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전제할 때도 작구를 고쳤으면 알 수 있다. 셋째, 몽고가 우리나라를 흔들어 두려워 떨게 할 때 우리의 악부와 사책 등을 가져가서 황도, 재경, 세동천자 등의 작구를 모두 고친 사실이 고려사에 보인다. 그러니까 몽고도 원나라였잖아요. 원나라도 우리의 서책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고려사에 보인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승정원 일기입니다. 영조 때 영조가 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상권사관, 하본사관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책을 읽으러. 그래서 고려사에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읽게 하는데 이 상본에게 제약 목록을 읽으라 하고요. 하본에게 단군편을 읽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상본인 병정이 당군은 우리 동방국의 최초의 임금이 되신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랍니다. 근데 이 제약 목록 단군편이 지금 고려사에는 없어요. 영조 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없앴을까요? 충격적이잖아요. 고려사도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도 상동유사가 훼손된 걸 이렇게 봤거든요, 흔적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훼손돼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실에 있던 그런 주요 정사들을 다 사실은 훼손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임나 일본무설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하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나온 김태경의 역사 집략가 장지연의 대한강역고에서 일본의 신공여주 18년에 신라를 정복한 일과 수인주 2년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한 일 등을 모두 일본 서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태경의 역사 집략과 장지연의 대한강역고를 보시면요. 장지연은 우리 왜 유명하죠? 시일야 방성대국 해가지고 왜 독립 그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친일적인 행적을 펼쳐요. 근데 아방강역고를 번역한 게 바로 대한강역고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방강역고의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게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서로 정약용도요 상반된 내용을 써버리거든요. 아방강역고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일본 서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신철 선생은.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신공 왕후라고 해서 저기 앉아 있는 그 일본 그 왕후입니다. 여왕. 그 왕비죠, 왕비. 근데 이 사람이 임신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신라와 백제를 정벌을 해서 지금 저기 무릎 꿇고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게 신라왕 백제왕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까지 정벌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서약하여 지금 이후로는 기 서쪽 번국이 되어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임나 일본부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인, 그러니까 그 전에 수인은 일본 왕이죠. 백제와 교통하기 이전 일본의 황제이므로 백제의 옷들도 수입하지 못하던 때인데 수인 2년에 임나국 사람들에게 붉은 비단 200피를 주었다는 말이 정말일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당시에 비단을 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200피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제가 빠뜨렸는데, 네. 이 기록에 보면, 일본 서기 기록에 보면요, 일본의 수인 왕이 그 백제와 신라 에게 비단을 막 100필씩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실제로 가야를 뭐 점령했다고 하는데, 가야보다도 문물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야에서 철기를 전파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야만과 비슷하던 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2페이지입니다. 삼국사기의 모화주의가 가져온 문제점에서 환부역조라고 해서 조상을 바꾸는 겁니다.
김부식은 김춘추 차추원 이래 모아주의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삼국사기에서 고주몽은 고신수의 후예라 하였고 김수로는 김천씨의 후예라 하였으며 진화는 진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세운 곳이라 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이박 뭐 알잖아요. 다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상이.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신라죠. 신라도 진나라 사람들이 피해온 거다 이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다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박씨인데 박씨의 그 박격거세의 어머니인 파소라는 분도 이 환단고기에 보면은 북부의 왕실의 후예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왕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나 피나 뼈나 종교나 풍속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같은 데가 없는 중국인들을 우리와 동종으로 보아서 어림없는 붓을 놀린 이후로 그 편견을 갈파한 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여의 종족계통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 드디어 조선사의 위치가 어두운 구석에 놓이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수두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역사의 기원을 찾는 것입니다. 조선족의 동네에서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파미르고원, 몽구사막이란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환이라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니 이건 뭐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 최초의 시작은 환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보면은 석유 환국이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환국으로부터 나와서 동방으로 나와서 처음 여신 나라가 뭡니까? 신시죠, 신시. 신시 배달입니다. 신시 배달을 여시고 그 후에 당군왕검이 나오셔갖고 고조선을 여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 넉 줄로 쓴 겁니다. 보십시오. 대개 조선족이 최초에 서방 파미르고원 혹은 몽고둔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암산을 바라보고 명월이 출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조선도 고의 광명이란 뜻으로 후세에 와서 조선은 이두자로 조선이라 쓰게 되었다. 이 네 구절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읽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우리 옛날에 썼던 고어들을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강, 아리수, 옥리야, 오해라, 열수, 무여라, 압자 이것들이 다 아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아리는 뭐냐면은 오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왜 압록강 할 때 압자가 오리 압자잖아요. 그게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그래서 아리수나 아리강, 아리라 그 말은 다 큰 강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큰 강들은 모두 조선족 선조들이 지은 이름들이고 조선 고대의 문화는 거의 다 위의 큰 강의 강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삼국지에도 구려 작국의 대수이거 고구려는 나라를 세우면서 큰 물가에 터를 잡고 살았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읍을 정할 때 어떤 마을을 만들 때도 다 강을 끼잖아요. 그죠? 큰 강을. 나라는 고어에서 나라라 하였으니 나라는 본래 나루를 가리키던 명사로서 후에 와서 국가를 가리키는 명사로 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나라라는 말이 라라에서 왔고 라라는 나룻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부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기나 고사기 등을 참고하면 조선 문화의 원시 수두의 발원은 거의 다 송화감변의 하얼빈 부근에서이며 하얼빈은 그 옛 이름이 부여이다. 하얼빈 아시죠? 거기서부터 우리 고조선, 당군조선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최초의 일반 신앙인 당군. 이거는 이제 고조선 시대 때 우리는 어떤 정신 문화를 갖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수두는 신단이란 뜻으로 매년 5월과 10월에 수두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데 한 사람을 뽑아서 제주를 삼아 수두의 중앙에 앉혀놓고 하느님 천신이라 부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두는요, 고조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만강경제로 다스린 겁니다. 이 사만에서
그 진안이라고 해서 대당군이죠. 대당군이 계시던 곳이 바로 저 하얼빈입니다. 지금 송화관변이에요. 예전에는 소밀랑이라고 했습니다. 소밀랑. 그리고 우리 한반도 이쪽이 이제 마한인데요. 마한은 백아강을 중심으로 한 평양에서 이제 부당군이 다스렸고,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번안에는 그 안덕향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여기가 바로 나중에 위만 조선이 돼요. 위만이 정권을 찬탈한 곳이 바로 이 번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안이 중심이고 이 삼한을 또 진안이라고도 불렀어요. 진이라고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씩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이라는 말이 뭐냐? 맨 위에 보시면 신은, 진을 또 이제 신이라고도 합니다. 신은 최고, 최상을 의미하며 기타 각 수두들은 그 아래에 부속하였다. 그래서 진은 신의 의역이고 다는 수두의 의역이고 당구는 곧 수두 하나님의 의역이다. 이 수두 하나님은 수두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수두를 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교. 우리 유불선이 들어오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신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신교는요, 지금처럼 종교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재정일체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신교를 알고 신교를 따르고 신교를 믿었어요. 예.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바로 당군이었고 그 당군을 다른 말로 지금 수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당군 왕검이 창작한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왕검이라 한 것은 해서 삼국시대 수두 교도의 일단을 선배라 부르고 선배를 이두문자로 선인 혹은 선인이라 적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사는 왕검이 종교를 세운 일에 역대 선배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후세의 불교와 유교가 서로 번갈아 성행하면서 수두의 교, 그러니까 신교가 쇠퇴하고 선사도 그 이전의 역사도 유실되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기의 봉선서에서 3일시는 천일지일 태일이니 3일 중에서 태일이 가장 존귀하다. 오제는 태일을 보좌하는 자라 했으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삼한강경에서도요. 이 마한이 천일이고요. 여기가 지일이고 여기가 태일입니다. 그래서 태일이 가장 높다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대당군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한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선서에는 삼일신으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 한단고기에는 삼신일체 상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인데 실제로는 셋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삼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삼신 하느님, 삼신 상제님 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이 세 분인 게 아니고요. 실제는 한 분인데 이분이 드러날 때는 셋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초사에 보면은 동왕태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왕태일이 뭐냐면 보세요. 동쪽의 당군, 황제, 당군은 태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쪽의 황제, 쉽게 얘기하면 동쪽의 지도자이신 당군은 태일이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삼일신을 다시 우리 고어로 번역하면 천일은 말안으로 상제를 의미한 것이며 지일은 불안으로 천사를 의미한 것이며 태일은 신안으로 신의 최고 최상이란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안이 나온 겁니다. 삼안이. 삼신설에서 삼안이 나온 거예요. 삼신설에서 삼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신이라는 것은 우주도 하늘과 땅과 인간 삼재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삼신도 삼안으로 이렇게 나누어 통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은 신수도의 삼경 오부제도에서 대당군 왕검이 삼신오제의 신설로서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신설에 의하여 인간 세상 일반의 제도를 정했다. 그러니까 삼신설에서 삼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제라는 게 나옵니다. 오제. 그 오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삼한강경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아까 신지비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사에 보면은 이 신지비사의 내용이 일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희재라는 그 선비가 상소를 올린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김희재가
신지비사를 보고 그 중에 일부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울추와 저울접시, 저울대라고 해서 이 신지비사는 고조선 때 쓰여진 역사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조선이 수도를 세 곳에 뒀다는 겁니다. 세 곳에. 삼경제도로, 그러니까 삼한광경제를 썼기 때문에 우리 고려도 이렇게 삼경제도를 쓰면은 그때처럼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고조선의 삼한광경제를 본따서 고려도 삼경제도를 둬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고려도 삼경제도를 했습니다. 그죠? 서경, 예. 개경, 남경 해가지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울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울대는 하얼빈, 진안이 되고, 저울추는 번안이 되고, 저울파는 돼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태평성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신이 삼안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요, 야,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 단군조선은 작은 나라고 이런 게 아직도 있으시죠?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보면은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야, 단군조선이 커봐야 얼마나 크고 위대해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사실은 중국의 요순 하상주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맹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한나라 뒤에 은나라, 주나라가 융성했을 때의 강역도 1000리가 넘지 못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건. 이게 몇 천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강대했는데, 하운주는요,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운주는. 아무리 커도. 다 사실은 단군조선의 그 영역 안에,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도 다. 근데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사실 머릿속에서. 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삼경을 두어 세한이 나누어 주제하였으며 세한의 밑에 각각 독가, 직, 개가, 소가, 말가, 신가의 5가를 두었다. 이걸 오가라고 합니다. 오가. 오가라고 하고요. 그 오가들이 또 전국을 5부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지방장군이. 그래서 삼한과 오가 제도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오가의 출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나가는 그 오가의 출진도가 바로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유판이에요. 이 유판에 그 그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 오가를 뜻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칠성을 뜻하는데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오가는 뭐냐? 돛은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 저 돼지젓자잖아요. 개, 소, 말 등 충류로서 5방의 신의 이름을 삼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으로 관직명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 고기에서 이르기를 당군한검이 아들 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하우를 만났다. 하우가 누구냐면 요순하상주잖아요. 근데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세운 나라가 이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근데 하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우예요. 근데 우가 어떻게 이제 하나라를 세우게 됐냐면 당시에 요순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가. 네. 여기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2016년에 나온 건데 이쪽에 이제 지금의 뭐 중원이라고 하죠. 중원 지역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물길도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이제 군현홍수를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 순이 원래는 곤에게 맡깁니다. 치수를. 근데 곤도 실패를 해요. 그래갖고 곤을 죽입니다. 그래서 곤의 아들인 우에게 이 치수를 맡겨요. 근데 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인데요. 그 우에게 당군 안검께서 아들 부루태자를 보내서 도산에서 하우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우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내용이 5월 춘추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당요 때에 9년 홍수가 져서 요가 하우에게 이를 다스리라 명하였다. 그러나 우가 8년이나 공을 이루지 못하여 매우 걱정하다가
남악의 형산에 이르러 백마를 잡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성공을 빌었다. 그러자 꿈에 어떤 남자가 스스로 현이의 창수사자라 칭하면서 이제 감추는 겁니다. 현이는 뭐냐면 현은 북방을 뜻해요. 북방. 요거거든요. 5월 춘추에 나온 내용인데 창수사자라고 하는데 창수는 보통 이게 발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발해. 발해를 건너온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저 위에 이 낭야성 있는 곳이 바로 번안의 또 하나의 그 분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군 왕검의 아드님인 부르테자가 쭉 내려와서 지금 옛날에 그 오나라 월나라 아시죠? 5월 9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도산에서 이제 회맹을 합니다.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금간오첩이라고 하는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 모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서 모일까? 보시면 홍수가 전반적이잖아요. 이 홍수의 상황을 다 보신 거예요. 내려오면서 파악을 하시고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모이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전수를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요. 보시면은 구산 동남쪽에 있는 도산에 신서가 있으니 석 달 동안 재개하고 이를 내어보라고 하므로 우가 그 말에 따라 군간오첩의 신서를 얻어 오행의 물을 통하게 하는 원리를 알아서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였다. 이에 주신의 덕을 잊지 못하여 정전을 그리고 법률 및 도량형의 제도를 세웠다. 이 주신이 누굽니까? 조선을 뜻해요. 네. 그래서 정정과 법률과 도량형의 제도를 이때부터 만듭니다. 우가.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다 사실은 단군 조선에서 온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중국의. 쭉 밑에 보시면은 삼신오제교의 한 부분인 오행인서를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가 왕이 되고 나서 불후의 덕을 잊지 못하여 삼신오제의 교의를 믿어 이를 중국 안에 퍼뜨린 것이다. 그리고 정정과 도량과 법률 또한 중국의 창작이 아니고 조선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당시에 하나라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단군 조선이 전해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의 홍범편을 보면은 주무왕이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기자가 한 말이에요.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옛적에 곤이, 그러니까 우의 아버지죠.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을 어지러이 펼치니,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오행을 어지러이 펼치니 이게 뭐냐면 아까 왜 제가 삼한과 오가로 다스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삼신오제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로 다스린다는 말은 오행으로 다스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행법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진노하여, 제가 진노하여. 여기서 제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단군 천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군 왕검을. 그래서 제가 진노하여 곤에게 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시니 이륜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홍범구주는 누가 준 겁니까? 제죠. 단군 왕검이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이 주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겠습니까? 홍범이? 아니죠. 네.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태백일사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태자가 도산에 도착하여 번안왕을 통해 우사공에게 천재자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가히 큰 공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우사공이 삼육구배를 하고 나아가 아뢰었다. 상과 천재자의 어명을 잘 받들어. 부르테자로부터 금간옥첩을 받으니 곧 오행치수의 요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금간옥첩 속에 있는 그 홍범입니다. 홍범. 근데 홍범을 잘 보시면은 여기 작게 보이죠? 438, 951, 276이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낙서죠, 낙서. 예. 홍범 안에 이미 낙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하도와 낙서에서 낙서는 우임금이 낙수에서 이 거북이 등에 나온 걸 그려진 걸 보고서 밝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미 이 홍범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걸 밝힌 것 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내용이 이제 16페이지에 나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은혜 왕족인 기자가 홍범구주를 지어 무왕과 변론하고는 조선으로 도망쳐 왔는데 상서의 홍범편이 곧 이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왕이 주나라를 열 때 은나라를 패했기 때문에 반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반역이기 때문에 기자는 그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무왕이 오니까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문편 중에 보면 천내석 우 홍범구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주었다 하였는데, 이 말은 곧 기자가 당군을 가르쳐 천이라 하고 당군이 전수한 것을 천이 수 주었다라고 한 것으로, 이는 수도의 교의에서는 당군을 천의 대표로 보는 까닭이다. 하늘의 대표로 보는 까닭이다. 해서 석은 주다, 하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가 왜 조선으로 도망쳐 왔냐?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 망함과 동시에 상해 국교인 수도교, 신교죠. 신교가 압박을 받게 되었으므로 고국을 버리고 신교의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왜 조선으로 왔냐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주요 개사전에서 하출도, 낙출서, 성인 칙지, 항하에서 그림, 하도죠. 낙서에서 글, 낙서죠. 성인께서 그것을 본뜨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환국 때 천부경이 나오고 배달국 때 삼일신고가 나오고 하도가 나왔습니다. 태호 복희씨에 의해서. 단군조선 때 홍범구주와 낙서가 나왔는데요. 이 하도와 낙서는 우리 동양 사상의 인문, 천리, 미치리, 천문의 근원인데, 이 낙서조차도 사실은 태백진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당군이 글을 완성하여 그것을 새겨 금거북에 저장하고서 바다에 띄어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네가 가는 대로 맡기리라. 이것을 얻는 자는 성인이라 하였었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낙서도 어디서 나온 거냐? 당군 왕건께서 밝히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사실은 우리 동방 당군 조선 배달국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범구주도 이 내용이 있고요. 거기 보면 홍범구주도에 뭐 다 있습니다. 낙서도 있고 수화군목토 이 오행법에 대한 것도 있고 황제 제도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정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정전 아세요? 이 정전인데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정전제가 뭐냐면은 그 사가동정이라고 여기는 이제 사가동정인데요. 정전제도에 대한 내용이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의 제자와 맹자가 대화를 하다가 이 정전법이 맥족은 왜 20분의 1 세법을 쓰고 우리는 10분의 1 세법을 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익,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물의 2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게 20분의 1 세법이고요. 10분의 1을 바치는 게 10분의 1 세법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10분의 1 세법을 썼고 우리는 22분의 1 세법을 썼어요. 그 얘기를 맹자가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원래 우물정자 모양으로 밭을 나눈 다음에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개를 각각 이제 나눠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공전이라고 해서 다 같이 지은 다음에 그걸 바쳐요, 나라에. 그래서 그게 이제 10분의 1 세법인데요. 왜 우리 맥족은 20분의 1 세법인가?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당군세기와 단기고사, 규원사화죠. 규원사화와 내용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규원사화에서는 20분의 1 세법이라고 하고 당군세기에서는 60분의 1 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다르지? 같은 내용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백겸의 구암유고에 실린 거예요. 한백겸이 평양을 갔다가 기전도라고 해서 기자가 만든 거다 해가지고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밭전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우물정자가 아니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군조선의 정전제도가 이거예요. 실제로는 기자가 한 게 아니고요. 당군조선의 정전제도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죠. 저게 다 64개를 뜻해요. 64개. 그래서 60분의 1 세법을 쓴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사가동정. 그래갖고 네 가구가 한 가구씩 이렇게 맡아갖고 이제 농사를 짓고 64개 중에서 60개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4개는 쉽게 얘기하면 여유분으로 남겨둡니다. 그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정전제도를 본받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제도 실제로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중국에 전해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은 고대의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어서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였다. 대단군 이래 조선의 교화가 중국, 흉노 등의 각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었음을 근거로 정치상 강역이 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종교를 예를 들면 수두교다라고 하면 신교다라고 하면 그 신교를 믿는 곳이 바로 실제로는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쉽게 말하면 나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께서 처음 신실을 여실 때 왜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웅족과 호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을 해갖고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화를 하잖아요. 왜 37일 기약을 하고 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을 먹으면서 주문을 외우게 하잖아요. 수행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웅천황의 쉽게 얘기하면 종교, 정치제도를 본받아라 이거야. 따라해라. 근데 웅족은 견디지만 그래갖고 마침내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만 호족은 왜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두문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우리는 왜 설총이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설총 이전에 고비에도 이두문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은 것이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은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창시해서 사만 전역에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단곡에. 자, 그 다음에 신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당군의 삼경, 그러니까 사만관경 제도의 각 수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그러니까 진안의 수도는 하얼빈이다. 고사의 부서갑, 비서갑, 아사달로 기록된 곳이 바로 하얼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성 개평이다. 그래서 고사의 오덕지, 안지월, 안시성으로 기록된 곳이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당군세기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요거는. 당군세기는 안덕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신지호 선생은 개평이라고 해서 저 산동반도, 그러니까 저 튀어나온 곳 위에 있다고 개평이라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곳은 똑같은데 이쪽만 이제 개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호 선생은. 그리고 그 셋은 지금의 평양이니 고사의 백아강 혹은 낭랑 혹은 평원 혹은 평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이두문의 독법의 부소, 비서, 아사는 아스로 읽으며 오덕, 오비, 안지, 안시는 아리로 읽으며 백아강, 낭랑, 평원, 평양은 펴라로 읽는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말이 아사달은 아스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달의 뜻이 뭐냐면 아사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달은 땅이란 뜻이니까 첫 땅, 첫 곳 이런 뜻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단군 연대의 고증입니다. 자,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단군 왕검 1220년 후에 기자가 조선이 왕이 되었다고 기재해 놓았으나 기자는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323년경에 그 자손이 비로소 불조선, 번안이죠. 번안이 왕이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제2편에 이미 기술한 바 있으므로 기자조선을 삭제한다. 자, 신채 선생은 기자조선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실제로 2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요. 당군이 47대 2056년을 다스렸습니다. 당군 왕국께서. 이 한당곡이 당군세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단기고사를 보면은 단기고사는 조금 다르게 기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술을 했냐면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전조선은 1222년을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원사화는 똑같이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누고 1205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단군 세기는 1세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 총 2056년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사서라고 하는 단기고사와 규원사화에는 영년이 달라요. 절반밖에 안 돼요. 1250년 또는 1220년, 2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단기고사와 규원사화는 기자조선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를 넣기 위해서 영년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단군세기는 기자조선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그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신치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왕이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조선에 단군이 된 적이 없다. 다만 그 기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기후라고 해서 그 기후가 번안에 70세 단군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대를 흘러가지고 나중에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잠시 동안 번안 왕이 됐을 뿐이지 단군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단재 선생은 기자조선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기자조선을 아직도 역사라고 가르쳐요, 사실은. 이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도 기자조선을 다 인정을 하고 기자 때에 이르러서야 우리 조선이 세상에 알려지고 융성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윤내현 교수님도 사실은 기자조선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기자는 조선에 단군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단군이 처음에 평양에 도읍을 했다가 뒤에 구월산으로, 황해도 구월산이죠.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구월산이라는 말이 보시면 아사는 그 의미 9에 가깝다. 달은 그 의미 달과 가깝다 해서 드디어 구월산을 9달, 아사달이라 한 것이다. 구월산이나 아사달이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사달을 한자로 구월산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달은 줄기차게 이 신채원 선생은 하얼빈이다 이거예요. 하얼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줄친구 보시면은 지금의 하얼빈에 있는 완달산이 곧 아사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삼조선이란 명칭에 유래해서 우리가 삼조선이란 말은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그 고종 황제도 대한이란 이름을 지을 때 예로부터 우리를 삼한이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한이란 말이 내려오고 삼조선이란 말이 내려왔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군 기자 위만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세한이 삼경에 나뉘어 주지하면서 조선을 통합하였음은 이미 설명했다. 그래서 삼조선은 신한이 통치하는 지역은 신조선, 진조선이죠. 진한. 만이 통치하는 지역은 말조선, 마조선이죠. 한반도. 불안이 통치하는 지역은 불조선이라 했다. 여기서 삼조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잘 못 알게 되느냐면 중국 사서에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국인의 한자 음역이 조선에 사용하는 이두문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해서 사기 조선열자에 보면은 진번조선이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진번조선. 우리를 왜 삼조선이니까 진, 번, 마 해서 진번마 또는 진번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진번조선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근데 주에 보면요. 번일장막이라고 해서 번은 막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을 막으로 대체하면 진막조선이 되고 진막조선은 신말두조선을 함께 든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사만으로 나눠 다스렸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 원래는 진번막 조선이라고 부르거나 진조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때로는 진번이라고 하고 때로는 진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번과 막은 같이 쓴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진번조선이라고 했어도 진번 마조선 그러니까 삼조선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이해되시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2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줄을 안 쳐놨는데 위에서 한 5번째 줄입니다. 말조선은 중국과 좀 떨어져 있으므로 사기 이외에 다른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서에서 기록을 할 때요. 주로 번조선이나 진조선에 대해서는 쓰기는 쓰는데 이쪽은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말조선에 대한 기록이 별로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한사군의 낙랑군이 과연 평형이 있었느냐. 평형이 있었다면 최씨 낙랑군국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지붕 아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실제로는 낙랑군은 저쪽 요서에 있었습니다. 요서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검증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단고기와 중국 사서와 삼국사기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중국 사서에 낙랑에 대해서는 2개의 기록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걸 다 합쳐서 배워요. 합쳐서 배우니까 낙랑군과 낙랑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대무신 왕이 낙랑군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체리예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광무제가 갑자기 또 몇 년입니까? 7년 후에 낙랑을 정벌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중국 사서에서 쓰고 있는 낙랑에 대한 것들은요, 다 저쪽 요서에 있는 낙랑이에요. 중국과 접해 있는. 그래서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정벌을 해요. 광무제가 44년. 그러니까 25년에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그 19년 후인 44년에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다 섞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보면.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과 연해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 접해 있는 낙랑군에 대한 얘기만 쓴 거예요. 지금 중국 사서는. 우리는 낙랑국은 평양에 있었고, 낙랑군은 요서에 있었지만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같이 쓴 겁니다. 다.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맨 밑에 그 줄친대를 보면요. 중국의 역사서들은 오직 중국과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조선만을 서술했다. 그것마저도 왕왕 성패와 시비를 전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 주에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단군 세기에 보면은 아흘 단군 때 회와 대 땅을 평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군께서. 근데 서강전에 보면은 은 왕실이 쇠미해지자 여러 동의가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정한 것을 반란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기에 은나라 27대 무울은 황은 무도한 짓을 좋아해 천신을 모독하고 농락하는 것을 즐기며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황하 위수로 사냥을 나갔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단군 세기를 보면요. 이 무울을 정벌을 합니다. 단군 왕군께서. 그러니까 단군 천자에게 정벌당한 것을 중국 사서에는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써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사기 조선전에는 위만이 차지한 불조선만을 조선이라 쓰고 신조선, 진조선이죠. 동호라 칭하여 흉노전에 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위만이 차지한 곳은 저쪽인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원래는 진한이 있었잖아요. 진조선이. 그죠?
근데 진조선이 망할 때 북부여가 일어납니다. 한무제가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는 북부여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사서에는 뭐만 기록을 하냐면 조선왕, 위만을 조선왕이라고 해서 이쪽 위만 정권 얘기만 써놨습니다. 사마천이. 그러니까 이쪽 북부여 얘기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해되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무제가 쳐들어가가지고 위만 정권이 스스로 사실은 자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써놓고 위만을 조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단군 조선을 한무제가 정벌을 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북부여사가 오직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환단고기 북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북부여사 자체를 사라졌다기보다 사실은 없앤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 단재 선생이 가장 명쾌하게 지금 한 겁니다. 사기 조선전에는 위만이 차지한 불조선만을 조선이라 쓰고, 진조선은 어디다 썼다? 흉노전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조선,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 위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채 선생은 그걸 알고 이 동호, 우리는 동호라고 해서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동호, 선비, 뭐 숙신, 말갈, 속속 말갈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단군 조선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여러 이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 동호라는 게 뭐냐면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여사, 그러니까 진조선사는 동호라고 불러서 흉노전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신채 선생은. 여기에 있는 동호가 바로 진조선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거 좀 넘어갈게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우리 마립간 배웠잖아요. 그죠? 마립간, 거서간, 뭐 차차웅 이런 말 배웠죠. 왕의 칭호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왕이라고 안 배웠어요. 그죠? 이 왕자를 쓸 때만 왕이 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거서간, 마립간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마립간이라 칭하였는데 늘지 마립간 주에서 마립 거랴라고 해서 마립은 말뚝이다라고 하였다. 글자의 뜻이 말뚝이라 하였은즉 마립의 마는 소리를 취해서 말하고 읽고 립은 리을만 읽어서 이게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말한할 때의 말. 그래서 마립간은 곧 말한이며 말한을 왕으로 쓴 증거이다. 그러니까 마립간은 원래 마한왕, 말한을 뜻한 거예요. 거기서 마립간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두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랑과 남사만의 대치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채씨 낙랑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북사만 저기 단군 그 진조선, 번조선 그런 유민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남사만을 건국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남사만을 건국을 할 때 채씨 낙랑국이 이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이쪽 임진강 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낙랑국은 원래 2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연맹국가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 25개의 나라를 중국에서 한무제가 25현, 낙랑 25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역사 왜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네.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갈 때 이 낙랑 25국을 낙랑 25현으로 고쳐서 지리지간에 집어넣은 곳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병도가 낙랑 그 군에 25현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국사대간에. 근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채씨 낙랑국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낙랑국의 전체가 지금의 평양, 황해, 양도를 위시하여 강원도 함경도의 각 일부분을 소유한 것이다. 이게 조금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삼신설이 파탄되면서 단군 조선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말불, 그러니까 마한, 번한이죠. 양한이 신한의 방비를 들고 각각 신한이라 자칭하여 3대왕이 병립하여 지력으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반인들은 계급은 자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힘만 있으면 파괴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삼신설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끝 원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신설을 바탕으로 해서 사만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사만 관경제로 균형을 이루면서 다스리다가 각각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한이 삼조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권도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군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신 문화가 붕괴되면서 쉽게 보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이 단군조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국의 신한들이 충노와 중국의 거듭된 침략에 저항하지 못하여 국토가 많이 깎여나가게 되자 일반인들도 제왕도 사람의 아들이지 하늘의 아들이 아니므로 그의 성패와 흥망도 범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삼한의 신엄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그 붕괴에 가까운 원인이다. 이처럼 삼신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삼한인즉 삼신설의 파탄이 생긴 이후에야 어찌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보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로부터 정치제도가 나오고 그 정치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정신문화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요. 신채호 선생은 왜 역사를 잃으면 민족이 재생할 수 없다고 했는가. 정신문화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네.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뿌리치 흔들리고. 자, 쭉 내려가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고구려국 봉기에 이제 열국 연대의 정우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연대가요. 지금도 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해서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해서 668년에 망했으니까 705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00년 정도가 됩니다. 900년. 그 내용을 지금 밝힌 겁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삼국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보면은 주몽으로부터 광개토 대왕이 실제로는 13세 손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의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17세 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4대가 빠졌는데 이 4대가 도대체 뭐냐 그 내용들입니다. 이건데요. 우리는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고구려의 창업자이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말도 고주몽이 밝힌 것이고 그리고 그 고구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주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고주몽은 자신은 북부에서부터 왔고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유언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북부여에서 오게 된 그 연원을 밝힌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단고기에 북구여기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곳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단재 선생이 이것을 다 못 밝혔어요. 북구여기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고주몽도 그 아버지가 불리지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름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고진인데요. 이 분이 고리군 왕이었습니다. 고리군 왕. 한무제의 그 침략으로부터 막아냈기 때문에 고리 지역을 지켰기 때문에 고리군 왕의 봉해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옥저 지역을 그 다스렸기 때문에 옥저 후였고요. 그래서 이 고리군 왕에서부터 사실은 이 고주몽이 된 건데 실제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예요. 해모수의 고향이. 그래서 해모수의 고향 이름을 따서 고구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주몽은 원래는 동부에 있었죠. 동부에. 왜 옛날 주몽 드라마 보면은 금화와 대소 막 이렇게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동부여에서 이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그 탈출을 하잖아요. 그죠? 탈출을 해가지고 졸범부여라고 해서
원래 해모수가 일어났던 그 졸본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졸본 부여를 에서 이제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내막들이 있어요. 그 내막들은 북부여기에만 나와 있고 이 단재 선생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보시면은 끝으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년이 뭐 2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북부여 사를 알게 돼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북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9페이지에 보시면은 고구려 연대가 삭감된 이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치어 선생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역사 고증에 밝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결론 부분입니다. 신치어 선생은 역사를 쓰는 이는 그 나라의 주인되는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어 그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강단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잘못하면 전제주의로 가고 파시즘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는데 왜곡을 하는데 신치어 선생은 국가라는 것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는 바로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민족의 역사를, 주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역사를 알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여의 부여도가 없어진 연후에 한인이 쳐들어왔고 고려의 고려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 사라지고 나면 왜곡되고 사라지고 난 뒤에 침략을 받거나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만사가 선제지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상고사 부분을 제가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왜곡된 역사를 다시 되찾는데 그런 눈을 틔워주는 그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